오늘도 이도성 기자 대신 이주찬 기자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마지막이네요. 네, 다음 주에 오늘은 이도성 기자 이제 휴가 출연으로는 마련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오늘로 딱 1년입니다. 여전히 끝은 보이지 않고 특히 우크라이나에서는 죽음의 공포가 일상이 됐습니다. 네, 이 문제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기 위해서 러시아 출신 방송인 벨랴코프 일리아 수원대 러시아어과 조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좀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그 JTBC 예능 프로그램이었죠. 비정상회담에서는 네. 이렇게 환하게 웃는 모습 그리고 이렇게 유머러스한 모습으로 많은 시청자분들이 익숙하실 텐데 지금은 책도 쓰시고 또 대학에서 학생들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근데 오늘 좀 주제이다 보니까 조금 진지하게 좀 들어가 보면 자,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대한 그 러시아의 공격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여러 번 분명히 밝히셨어요. 딱 1년 전에 오늘이죠. 그러니까 1년 전 오늘 2월 24일 날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러시아가 공격을 딱 했을 때 본인 트위터에 우크라이나 국기를 딱 하나 올렸거든요. 다른 말 없이. 네. 어떤 의미였나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피해자인 우크라이나에 지지하는 그런 스탠스였죠. 아무래도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들어가기 전에 러시아가 그럴 거라는 예상은 아무도 못했고요. 지금도 1년 주기로 이제 나오는 뉴스나 그러니까 보도를 보면 사실상은 러시아 내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었던 사실이기도 하고 해외에서도 많이 몰랐다고 보도가 되고 있어요. 아하. 그래서 저도 당연히 그럴 거라고 예상하지는 못했고, 근데 딱 그날에 1주년에 있었던 일이죠. 들어갔을 때는 이제 우크라이나 국기를 지지하는 마음으로 올리는 거죠. 근데 진짜 누구도 침공을 예상하지 못했고 그리고 누구도 1년이 지난 이렇게 이 길어질 시점까지 이렇게 길어질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예상하셨나요? 예상을 못했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러니까 처음에 딱 24일에 푸틴이 방송에서 나가서 연설을 했어요. 그러니까 왜 러시아가 그래야 됐는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연설을 했는데 그때는 거의 대부분 러시아 방송에서 나가는 레토릭이 뭐냐하면 3일 만에 기울을 이라는 구호로 이제 나갔어요. 정말로 푸틴이 처음에 우크라이나에 들어갔을 때 모든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러시아 군대를 환영할 거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반길 거고 우리가 빨리 들어가서 빨리 끝낼 거라는 게 우세였어요. 빨리 점령할 것이다. 네. 근데 이제 3일이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지금 1년이 됐는데 그렇게 길어질 거라는 건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죠. 네. 뭐 젤렌스키 대통령이 항전을 다짐하면서 국민들을 다독이고 이렇게 우크라이나가 생각보다 반격이 힘이 셌다 뭐 이렇게 뭐 그런 보도도 1년 전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뭐 지금은 한국인이시지만 국적을 취득하셔서요. 러시아에 여전히 가족도 계실 거고 또 뭐 친구들도 계실 거고 소셜 미디어도 계속 확인하실 텐데 그래서 여쭙습니다. 지금 러시아 일반 국민들은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가 궁금한데 일단 반대 여론 뭐 어느 정도 있나요? 이 러시아 뭐 민간인 피해가 너무 크다 보니까 반대 여론이 없지는 않죠. 네. 있는데 근데 러시아 내부적으로 거의 모든 미디어 시장을 통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국영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기성세대 네. 특히나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에서 나오는 말만 듣고 있고 반대 여론은 주로 인터넷에서 펼쳐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접근을 못 하고 있고 네. 또 반대 여론의 목소리를 계속 통제해 왔어요. 특히나 이제 마지막 최근에 1년 동안 더욱더 그렇고요. 반대 목소리를 내는 기자를 이제 체포하거나 아니면 아예 러시아 밖으로 내밀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죠. 제가 기억하기에 전쟁 초기만 해도 1년 전에 뭐 그때 가을 뭐 이럴 때까지 쭉 보면 막 시민들이 대학생들이 막 모스크바 막 거리에 나와서 No War 반대하는 시위도 하고 또 생방송 도중에 국영방송 생방송 그 직원이 맞아요. 앵커 뒤에서 No War이라고 피켓 들고 하다가 뭐 화제가 이렇게 됐었죠. 잡혀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집회 소식이 뜸하단 말이에요. 지금은 있는데 언론에 보도가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워낙 그 사람들이 막 구금하고 공포를 보여줬기 때문에 아예 반대 자체가 좀 뜸해진 건지 좀 상황이 어떤가요? 두 번째일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원래 24일에 워낙 너무 충격이 커서 반대 사람들이 이제 시위를 하거나 여러 가지 반대의
그런 움직임을 보였는데 지금도 화면이 나가고 있는데 저렇게 막 노월 들고 네. 하고 이렇게 뭐 시민들이 잡혀가고 하죠. 네, 그거는 초기 모습이고요. 네. 지금은 그런 모습을 아예 볼 수가 아하. 없습니다. 물론 1년이 지나다 보니까 사회 안에서 분위기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근데 반대 목소리는 대부분 러시아 외로 옮겨졌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러시아에서 이 우크라이나 공격에 대해서 전쟁이라는 표현 대신에 특별 군사작전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도 전쟁이라는 용어 자체가 공식적으로는 금지가 된 상태인가요? 공식적으로는 금지가 돼 있긴 한데 하지만 이제 작년 겨울쯤에 푸틴 대통령도 전쟁이라는 단어를 썼고 그것도 그때 화제가 엄청나게 컸고 네. 또 초기에는 전쟁이라는 말을 썼다가 감옥으로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요새는 대부분 사람들이 전쟁이라는 단어를 자유롭게 쓰고 있어요. 아하. 심지어 고위 뭐 그 정부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뭐 그러니까 외교부 장관이라든가 이런 공무원들은 다 쓰고 있고 공식적으로는 아직은 특별 군사 작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그 반대 여론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리에서 이제 찾아볼 수 없다는 게, 그러니까 1년이란 장기화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 보면 이 전쟁,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 이게 좀 무뎌지고 익숙해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서글프기도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유엔이 집계를 한 바로는 지금까지 8,000명 넘는 민간인이 네. 사망을 했고 13,000명이 다쳤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정부 쪽에서는 이제 2만 명 이상의 민간인이 사망을 했다 네. 이렇게 밝혔는데 참 이 전쟁의 참상이 아주 끔찍하고 피해가 커요. 이런 우크라이나의 참상을 뭐 러시아 사람들이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는지도 좀 궁금해요. 현지 언론에서는 이 1주년, 이 1년을 어떻게 다루고 있나요? 일단 크게 다루진 않고요. 네. 왜냐하면 러시아가 딱히 내세울 게 승리라고 할 수 있는 포장이 없어요. 그래서 크게 뭔가 말을 하진 않았는데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영상들, 뭐 무너진 우크라이나의 도시들이라든가 네. 뭐 이민이 이동하는 모습이라든가 러시아는 방송 보도가 아예 안 됩니다. 국영 방송에서 그런 모습을 아예 금지하고 만약에 어딘가에 인터넷을 통해서 그런 방송에서 만약 방송하게 되면 무조건 페이크라는 딱지가 붙이고 이제 뭐 포토샵에서는 만들었다. 이거는 페이크다라는 게 항상 뒤따라하는 댓글이죠. 예를 들어서 뭐 우크라 어린이가 뭐 그 미사일 공격에 숨지거나 이런 끔찍한 보도가 우리나라에선 볼 수가 있는데 막 그런 게 러시아 언론에서 보도가 되면 이건 가짜 뉴스다라고 무조건 가짜 뉴스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제일 큰 사건 중에 이제 전쟁 초기에 이제 부차 마을이라는 학살 사건이 있었는데 그거는 완벽하게 100%의 우크라이나 측의 페이크라는 게 러시아에서도 보도했습니다. 막 손이 결박된 채로 시신이 막 무더기로 발견돼서 정말로 충격이었는데 그것도 러시아 언론은 제대로 보도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군요. 그렇죠. 네. 자, 그런데 러시아 정부가 여론을 아무리 이렇게 틀어막아도 지난 1년 동안 국제사회는 전쟁의 참상을 그래도 꽤 자세히 알 수 있었습니다. 이주찬 기자가 준비했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인터넷 소셜미디어 덕분인데요. 준비한 화면 보시면서 같이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군인들이 치열한 격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무장을 하고 참호를 막 뛰어다니고 있죠. 예. 아이고. 우크라이나 동부 격전지인 바흐무트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니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 이게 전장에 총탄이, 날아다니니까. 전장에서 마치 같이 참여해 전투를 치르고 있는 느낌이 드시지 않나요? 현장 옆에서 그냥 지켜보는 그런 느낌이네요. 네. 이 영상 바로 며칠 전 우크라이나 군이 직접 촬영해서 온라인에 올린 겁니다. 아하. 바흐무트가 우크라이나 곳곳으로 통하는 길목이다 보니까 지금 6개월째 맹렬한 교전이 치러지고 있거든요. 희생자가 속출하고 있는 바흐무트 생지옥 상황을 보다 가감없이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크라이나가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를 전 세계의 어떤 그 침공 상태를 중계하는 창문으로 똑똑하게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네요. 네. 뭐 러시아 언론이 보도를 안 하고 다 틀어막고 알려줄 방법이 있다. 틀어막아도 알려줄 방법이 있다. 뭐 이런 건데 아하. 뭐 이런 방법을 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실 근데 이런 식의 노력 이렇게 자꾸 서방과 다른 세계에 이렇게 드러내는 전략은 초기부터 계속 우크라이나가 이어왔죠. 예, 맞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지나치게 흥미 위주의 모습이거나 일부 불확실한 정보가 돌아다니는 상황도 있었지만 예.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항전 의지를 다졌고요. 네. 전 세계적으로 러시아에 대한 반감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 여론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정부가 처음엔 소셜미디어도 차단하고 대응한다고 했지만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언론도 종군 기자도 아닌 시민들이 직접
전쟁 소식을 전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또 이런 것들이 종전 시위나 반전 운동을 이끌어내기도 했고요. 일리아 씨도 이런 영상 많이 보시기 했었죠? 네, 많이 그래서, 봤죠. 예. 네. 아니 전장에서 이렇게 아까 군인이 춤추는 모습이 더 서글퍼 보이네요. 네. 네. 이렇게 되면서 이 전쟁이 국제사회의 관심을 더 많이 받게 됐고요. 세계가 이 전쟁을 감시하는 방법도 달라졌습니다. 전쟁 범죄 기록에 정보전도 빼놓을 수 없는데 이번 전쟁 확실히 소수의 전문가만 지켜보는 게 아니라 다수의 민간인들이 함께 참여하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 우리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분명히 이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고심하고 있다고 봅니다. 언론만 틀어막는다고 다가 아니다. 지금은 다 아는 수가 있다. 이렇게 지금 상황이 돌아가고 있는 건데요. 빠르게 살펴봤지만 벌써 이 전쟁이 1년이나 된 만큼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영상도 있고 충격을 준 영상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는 그저 이제 화면을 통해서만 보고 있고요. 이게 진짜 현실이라는 게 슬플 따름입니다. 특히 우크라이나의 참혹한 피해 상황을 생각하면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저희 자기 전에 스마트폰으로 뭐 이렇게 SNS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저는 포근한 이불 안에서 이렇게 이것저것 재미있는 것도 보다가 이렇게 갑자기 또 랜덤으로 뜰 때가 있어요. 그럼 이게 동시대에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예. 이주찬 기자 잘 봤고요. 자, 이렇게 1년이 지나는 사이에 서방과 러시아 사이의 힘겨루기는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가 그랬어요. 지난 화요일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키이우를 깜짝 방문해서 뭐 공습 경보 속에서도 뭐 이렇게 뭐 젤렌스키 대통령 만나는 그런 뉴스도 나왔는데 이게 깜짝 방문이 러시아 사람들에게는 뭐 큰 뉴스였나요? 어땠나요? 큰 뉴스가 되지는 않았지만 일단 보도가 되긴 했었어요. 보도가 됐어요. 네네네. 네. 근데 그것도 비꼬면서 보도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푸틴이 허락해줬다. 원래는 공습할 수 있었을 텐데 공습 안 하고 배려해줬다라는 식으로 이제 비꼬하면서 보도가 됐고요. 아하. 근데 당연히 모든 전문가의 말을 들어보면 푸틴에게 굉장히 큰 모욕이다라는 게,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서 그렇게 계속 그렇게 정쟁을 하는데 기여와 목적인데 이렇게 미국의 대통령이 거기까지 와서 회담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푸틴에게 큰 모욕이죠. 또 공식적으로 미군이 주둔하지 않는 공간에 미국 대통령이 그 현장을 방문했다는 거는 처음이라 그러더라고요. 처음이래요. 공식적으로는. 네. 그런 자신감을 또 내비칠 수 있었던 것도 푸틴에게는 굉장한 압박으로 오히려 작용했을 것이다. 압박이고 망신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또 러시아 언론에서는 푸틴이 허락해줘서 그때 네, 우리가 그렇죠. 공격 안 해서 쏠 수도 있었다. 바이든이 갈 수 있었다. 이렇게 또 보도가 포장을 되는군요. 하는 건데. 아하. 또 바이든 대통령이 그 키이우를 깜짝 방문했던 그날 이제 2시간 간격으로 푸틴, 바이든 연설로 그렇죠. 서로 경고를 네, 또 맞습니다. 주고받았습니다. 일단 영상부터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네. 먼저 포문을 연 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후 첫 국정연설에 나와 침공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Главное, что люди, граждане России, дали им моральную оценку. Горжусь, думаю, все мы гордимся, что наш многонациональный народ... 같은 날 오후 바이든 대통령은 폴란드 바르샤바 연설을 통해 이를 반박했습니다. 서방은 러시아를 공격하거나 파괴할 계획이 없다고 했고 러시아가 전쟁에서 승리하는 일도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Brutality will never grind down the will of the free, and Ukraine will never be a victory for Russia. Never. 참 결연하게 또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이날 푸틴이 2011년 미국과 맺은 핵무기 감축 조약이 뉴스타트 참여 중단한다고 선언을 했고 바로 어제는 핵전력 증강에 주력을 할 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 최악의 경우에 푸틴이 핵무기 진짜 사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러시아 사람들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그러니까 일반 러시아 사람들이 보는 거랑 전문가 보는 거랑 조금 다르긴 한데 네. 일단 전문가의 말로 들으면 푸틴에게 레드라인, 그러니까 마지노선이라는 게 크림반도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이전까지는 핵을 쓰는 거의 대가가 너무 크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할 거라는 평가가 우세고 우크라이나 군이 크림에 만약에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핵의 사용도가 훨씬 또 그 사용 가능률이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질 거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럼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상황을 군의 이동을 봐야 되겠다. 아직까지 그렇죠. 좀 완전 그 현실 핵무기가 현실화됐다고까지 말할 정도는 아니겠네요. 러시아 아니, 내에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많은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핵무기라는 게 러시아의 최후의 무기이기 때문에 네. 그거 외에는 사실상은 러시아가 보유하고 있는 게 없다라는 평가입니다. 그래서 푸틴은 실제로 협박 수단으로 쓸 수 있는 게 핵무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자꾸 얘기를 거론되는데 예. 사실상은 그게 이제 사용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협박을 위해서 하는 도구이라고 하는 평가가 우세해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그렇게 대통령이 핵무기를 언급할 정도라면 우크라이나는 그럼 러시아에게는 그러니까 주권 국가가 아닌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되찾아야 할 땅이야. 뭐 핵무기를 써서라도 우리가 되찾아야 돼. 뭐 이런 인식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근데 그 인식이 있다면 국민들까지 그게 다 퍼져 있나요? 어느 정도인가요? 기성세대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소련에서 태어나고 소련에서 자란 사람에게는 우크라이나를 주권 국가로 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같은 나라고 이제 어떤 정치적 실수 때문에 흩어졌지, 그것도 임시적으로 흩어졌지. 사실상은 러시아의 땅이고 우리가 되찾아야 할 그런 땅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푸틴은 그 기성세대의 대표적이고요. 반면 소련 세대 이후에 태어난 젊은 층들은 그럼 어떤가요? 젊은 층들은 지금은 현재 대한민국의 젊은 층들은 북한에 대한 태도랑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권을 갖고 있는 나라고 우리랑 적대시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상은 주권을 갖고 있는 다른 국가다라고 생각하죠. 제가 또 추가로 듣고 싶은 게 아까 북한이라는 키워드를 말씀하셔서 생각난 건데 온라인에 보면 지금 러시아 언론 통제나 여론을 통제하는 상황이 북한 수준처럼 되고 있다는 말도 있어요. 그 말에는 공감하십니까? 아직은 그 정도가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보는데 그쪽으로 지금 빨리 걸어가는 길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정도로 좀 강하게 네. 속도가 빨리 붙고 있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또 한 가지 또 여쭈면 아무래도 이건 뭐 누구도 보장할 수 없는 문제지만 이번 전쟁이 언제까지 갈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장기화될 거라고 봅니다. 예. 이거는 쉽게 푸틴에게 이 정도면 여기까지 온 게 푸틴에게 약간 너무 마음에 걸린 거기 때문에 쉽게 포기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 아무리 대화를 하자고 해도 푸틴은 대화를 안 할 거라는 게 대부분 사람들이 평가합니다. 네. 그래서 장기화하고 실제로 전투에서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종료가 될 것이라는 전망은 아직까지는 희박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부디 피해가 없으려면 누군가 한 명이 져서 끝나는 게 아니라 테이블에 앉아서 좀 악수하면서 사인을 하면서 끝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것은 원래 워낙 변수가 많은 거기 때문에 네. 우리가 예측할 수가 불가합니다. 사실상은. 그래서 지켜볼 수밖에 없어. 네. 자, 끝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 혹시 방송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좀 한번 해주시죠. 저는 뭐 1년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마음이 상당히 매우 크고요. 굉장히 빨리,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끝났으면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1년을 맞아서 러시아 출신 방송인 벨야코프 일리아 수원대 교수 그리고 이주찬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